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게 내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범법 행위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과 자녀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진 데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회는 정상 개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득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 단독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통합인선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청문회가 개최되더라도 여당 일부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있었던 만큼 임명까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 소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해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거 열지 않겠다. 가서 수사부터 받아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시에 회의가 열릴지 열려서 실제로 뭐 정회를 하게 될지 뭐 아직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회의를 열 수는 있겠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일종의 시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예, 뭐냐면 4가지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헌정수호 헌정수호를 할 의지가 있는지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은 대통령님과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있는지, 네 번째는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봤을 때 국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게 근데 다 개별 과목인데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는 거고 4과목 다 합쳐가지고 합격점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1교시 꽈락이에요. 헌정수호 질서, 헌정수호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우리 12.3 내란에서 봤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헌정이 무너질 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역할이고 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순번에 따라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헌정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헌정수호 의지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해훈에 대해서는 헌정수호 의지가 없음을 이미 차고 넘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1교시 꽈락. 이걸로 끝난 거죠. 이미 사실은. 1교시 꽈락. 이것이 대통령님과 국정 방향성이 있는가. 뭐 그거는 본인이 맞출 수는 있겠죠. 이거는 제가 판단 보류. 전문성 부분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재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거는 제가 채점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판단 보류. 근데 4교시 또 꽈락이에요. 4교시가 뭐죠? 매일 1일 1의혹씩 나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국민들께서 못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이해훈은 안 된다가 절대 다수시거든요. 그럼 1교시 과락, 4교시 과락, 합격, 그냥 꽈락이죠. 꽈락이에요. 이제 꽈락이어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판단은 이제 통합인사라는 것이고, 어제 이규현 홍보수석이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인사청문회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안 되고 정회한 상태로 자정까지 가면 인사청문회를 다시 잡든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판단을, 누군가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취재해 보면 대체로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원칙주의자와 기회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네. 원칙주의자는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다 버리고 네. 그걸 정치적으로 고립되더라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반면에 기회주의자는 이익 때문에 자신의 원칙과 신념도 버려버리는 사람이고 네. 근데 이해훈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 같은데. 완벽한 기회주의자거든요. 기회주의자에게 예. 국무위원회 자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고 네. 뭐 저보고 기회주의자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에 기회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득권 다 버리고 원칙 지키고 소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일단 같은 서상에 넣으시면 근데 제가 좀 의원님이 왜 속상하고요. 기회주의자래요? 그냥 당 넘어왔다고 그냥 쉽게 아이, 보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는 그냥 예. 저는 국민의힘이 삭제. 이거 예. 있을 때 그 기득권 예, 그건 어쨌든. 평가의 영역에서 빼세요. 예. 지금 저는 대통령님의 판단을 사실은 믿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믿고요. 네. 또 대통령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중요한 건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돼요. 예. 여야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그냥 오케이 해서는 안 되고요. 국회가 네. 국회의를 해야 국회의원이죠. 단단하게 검증을 해야죠. 네. 그래서 단단하게 검증한 결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헌정수호 의지에 네. 대해서 꽈락, 또 4번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꽈락, 두 과목 네. 꽈락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지명 처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명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예. 그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예.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근데 거예요. 왜 이거를 안 하려고 할까요? 이미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해- 깎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예. 뭐 청문회 여는 거 오케이 열어가지고 1번 4번이 꽈락인 것을 국회의원들이 입증해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유로 지명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이 메커니즘 우리 국가가 예정해 놓은 청문회란 메커니즘보다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못해서 아니면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겠어 그냥 이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분히 정치적 정쟁 목적이다라는 생각이고 예. 참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예.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두 번 이제 대우 이탈이 생기면 안 된다. 예, 예. 저도 엄청난 공격을 받아봤던 입장으로서 이해훈 후보자가 참 한 편 또 안 됐기도 해요. 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을까. 저도 많은 공격을 받아본 입장으로. 근데 네.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없으면 멈추세요. 이해훈 후보자. 아, 지금 없으면 멈춰라. 지금 너무 예.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그리고 대놓고 부적격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회주의자가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헌정수호 의지가 없는 자가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멈추시라. 이게 어쨌든 그 정치 후배인 김상호 의원이 정치 선배인 이해훈 후보자에게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다 네. 정치 잘못 배웠다고 뭘 그러던데 말잘- 정치를 잘못 배운 제가 선배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뭔 안 되나? 소리예요? 그건 아니고. 근데 근데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다 떠나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이해훈 후보자의 그 특히 이제 아들 아파트 문제 오늘 뭐 또 나왔던데 그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사실상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다 수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 문제도 있어요. 네. 돈을 다루는 자리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예. 자리고요. 그리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기획예산처 재정 이제 말 그대로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미래 기획까지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돈에 있어서만큼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기를 요구받는 그렇습니다. 자리입니다. 한 분이 가야 되는 게 예. 예산처 장관입니다. 돈 아니, 다루는 경우에 자리인데? 자, 이게 지금 또 이거는 그리고 딱 되고 나면요. 예. 국회의원들도 벌벌 기는 갑오브도 갑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예산 받으려면 잘 보여야 잘 보여야 되거든.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예.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서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 저는 1번, 4번 과목 까락이라서 예.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다. 네. 이 과정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을 국무위원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할 때 인사 검증이라는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어요. 네.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이 정도의 혐의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가 하든지 이거 안 되겠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든지 이 과정이 제대로 됐었던 건가에 대한 저는 의심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와대 내부의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데 이건가?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내밀한 부분까지 다 밝힐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 뭐 이런 이를테면 보좌관이 네. 이제 그 제보한 이런 녹음 파일 이런 거는 당연히 몰랐겠죠. 대통령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절차가 이제 인사검증 자체, 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 청와대에서 하는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무럼무로 평판 묻고 뒷조사 정도 하는 정도일 텐데 네. 완벽할 수는 없고 당연히 정보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완벽함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면서 네.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자료도 취합되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메커니즘이라 생각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헌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나 명백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라서 그건 기사 검색만 하면 나오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되자마자 네.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바로 냈고 네. 그 이유는 뭐 뒤에 일은 몰랐어요. 예. 근데 일단 헌정수호 의지 없는 것만큼 명백하기 때문에 헌정수호 의지라는 과목에서 꽈락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바로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자리라면 네. 제일 먼저 검증해야 하는 것이 헌정수호 의지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국무위원 임명할 때마다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당에서 나가셨는데 강모 의원님 예. 여가부 예, 할 예, 때 예. 그때도 국민 수용성 부분 꽈락입니다 했다가 제가 후폭풍에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었는데 네. 우리가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에는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냥 내 눈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네.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헌정수호 의지, 두 번째는 그 부분의 역량, 네. 세 번째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 네 번째는 국민 수용성입니다. 네, 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시면 예. 임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 이게 원래 오늘 열리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시에 아마 지금 회의장은 중계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시부터 원래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네. 이게 지금 청문회가 오늘 열릴지 안 열릴지 이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죠. 일단 국민의힘 그러니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 전면 거부를 했고요. 다만 이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의 청문회 불참 이거하고는 별개로요.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느냐 마느냐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지금 이미자 국민의힘 소속이죠. 의원입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일단 개의를 하고 진행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권을 지금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 사회권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당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까지는 알려져 있거든요. 예, 지금 영상상으로는 일단은 시작이 됐고 사회를 하네요. 예, 사회를 하고 있고 안 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저기 시작을 하고 빠지느냐 아니면 계속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사실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쟁점화를 시키고 나와 있는 의혹들이 언론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 당사자가 해명을 못하는 의혹이기 때문에 진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몰고 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이고 여차저차해서 빌드업을 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뭐 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 수사 대상이다. 아니 청문회에서
여론을 환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하게 수사에도 되는 동력이 거지. 가는 네. 거고 네. 정치적으로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이거 왜 청문회 해야지 왜 안 하냐. 이게 우리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차려진 밥상이고 그럼요. 사실 민주당이 이게 좀 그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예. 왜 안 하냐라는 건데 저도 사실 잘 납득은 잘 안 돼요. 민주당 얘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만감이 약간 양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그 후보자가 나오면 야당이 공격하면 여당에서는 그것을 해명할 기회를 후보자한테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책적으로 그 실력으로는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해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본인 내부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자 위원장이 실제로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그냥 파토를 놓고 비토를 해버리는 것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꼭 나쁜 것인가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 말고도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혹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 이혼을 날릴지 말지의 출구가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결국 청문회에서 해명이 안 되면은 부담 없이 좀 청와대에서도 다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기다렸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다 이렇게 나쁜 사람을 당신들은 왜 당협위원장 안 쳤어? 당신들은 도대체 공천을 몇 번을 왜 줬냐? 알고도 숨긴 거 아니냐? 왜?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엉뚱하게 쟁점이 가는 이런 전략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청문회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냐 추측도 있더라고요. 네. 이해 안 되네요. 댓글에는 장관으로 임명하든 말든 간에 청문회는 하는 게 의회주의. 그런 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이른바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못하게 버티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못하게 버티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부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당대표도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이 그나마 끌고 갈 수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나쁘지 않다. 이혜훈 후보자가 또 지난 주말 또 오늘까지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의혹들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뭐 아들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옵니다. 전세권 관련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혜훈 후보자가 사실 세종시 아파트에 본인이 임차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거주하게 했거든요. 그거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혜훈 후보자가 그게 아니다. 월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월세 받을 수 있고 설령 아주 적게 월세를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공짜로 거주할 수도 있다. 뭐 양보를 했어요. 보통 사람 경우에는 뭐 자기 집 있으면 자식한테 그냥 네. 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에서 항상 문제인데요. 거짓말을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혜택이냐 특혜냐를 떠나서 그 후보자 자체의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 후보자가 이 월세를 받았다는 이 계좌에서 이 지급했다는 월세 이 월세가 한꺼번에 입금이 된 겁니다. 아들로부터. 그럼 언제 입금이 됐냐? 그러니까 후보자로 내정되기 일주일 전에 입금이 된 거예요. 미리 얘기를 이제 통보를 받고 한꺼번에 입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월세를 받고 살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집이 있고 아들이 집이 없고 또 그 근처에서 근무해야 돼서 좀 살라고 했다. 네. 그러면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맞습니다. 예. 뭐 세금이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위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모든 게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커지는 거고요.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위장 미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레미안 원펜타스가 이렇게 입에 붙기도 또 처음입니다. 예. 원 들어가는 건 다 좋은 데더라고요. 원 베일리 원. 그 레미안 원펜타스 위장 미혼 관련돼서 이야기도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전입하기 전까지 원펜타스 들어가기 전까지 주소지를 장남의 신혼집으로 한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온 식구들이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이게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 겹치거나 이런 꼼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또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대목도 있어요. 그런데 임계점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이 그 용산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데 25명에 6명이거든요. 시아버지, 시부모님 다 계시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70년대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분양 가점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 가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집이 없고 신혼부부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더 가점을 넣어서 분양받기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회 지도층이고 엘리트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분양받아서 또 분양 차익을 엄청나게 또 얻고 그걸 갖다가 어느 국민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이거를 뭐 청문회를 한들 솔직히 뭐 누가 봐도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는 거는 그냥 식을 하는 거고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그냥 안 했다. 그런 사람도 많죠. 혼인신고는 꼭 의무가 아니지 않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미혼이고 그래서 내 부양 가족인데 이게 법으로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사회 일반에 그래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부부들도 많죠. 그렇죠. 대출을 쉽게 받거나 늦추거나 오히려 더 빨리 하거나. 그 부분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이혼할 때는 그걸 좀 따지죠. 이혼할 때 위장 이혼은 따지는데. 그러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은 많이 문제돼요. 그러니까 전입을 이렇게 가족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몰아서 다 전입을 해버린다거나 뭔가 주소를 임의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분양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어느 쪽에 몬다거나 이런 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항상 조사받는 사안이고 위장 전입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위법 소지가 있죠. 보통 위장 전입은 주로 아이들 학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점 올리려고 이런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있기야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돈이 많은 특히 장관 후보자들 중엔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주목한 부분이 이혜원 후보자의 해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위장미혼 관련된 이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과 관련된 해명인데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법이 허용한 제도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놓고 이혜원 후보가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두고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레미안 원펜타스에 그렇게 위장미혼 들어간 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내가 분양가 상한제 비판한 거하고 법이 허용한 제도 그러니까 청약과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허용한 범위 내에서 참여한 것이다. 개인이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가 부양 가족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추고 이런 거는 법이 허용한 거다. 이런 그걸 개인이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은 메시지 관리도 이제 안 되는 정도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망언입니다, 망언. 이게 뭐 과거에서 이상하지만 예컨대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막 주장하면서 자기는 차명계좌 쓰면서 정치자금 관리하고 그런 정치인이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하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라는 사고가 윤석열 정권부터 너무 퍼졌어요. 위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법은 최소한이죠. 최소한을 지켜야 될 룰인 거고 정치인은 당연히 주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보다도 더 엄정하게 사회의 룰을 지켜야 되는 건데 범죄만 아니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너무 만연해 있다. 국민의힘 특히 내부에는. 브리핑 보시는 분들이 이혜원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고 중첩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시다가 이거
없다라고 하면서 돌리는 분들도 계셔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